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전국 관련 대담 YTN 텔레비전 연결을 좀 길게 받았습니다. 늦게 시작한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연일 초유의 사태다, 이런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고3 수험생과 재수생 포함 N수생들은 이번 주 목요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펼쳐지는데요. 수험생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고요. 결과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덤덤하게 실수 없이 차분 정확 신속하게 문제를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남은 3일 동안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전문가와 살펴보죠. 서울시의 어떤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 지나쳐버리는 각종 혜택들 있죠.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을 가지세요 홈페이지입니다. have.seoul.go.kr 서울을 가지세요 들어가 보시면 신청만 하면 혜택을 보는 230여 개 행정 서비스 목록이 쭉 나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이렇게 생애 주기별 서비스나 주택, 대출, 환경, 건강, 휴식 같은 우리 실생활 관련된 서비스, 공부하고 싶을 때,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여성,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들까지 총 망라돼 있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서 서울을 가지세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해 보시고, 자, 오늘 첫 곡은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의 OST입니다. 샤키라 Try Everything 띄워드릴게요. 한국GN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 열어서 어제 발표한 당 수습 방안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다. 당 단합을 위해서 혁신 쇄신 필요하다. 쇄신 위해서 조기 전당대회 실시하겠다. 이건 어제 1월 조기 전당대회 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새 지도부가 당 근본부터 고칠 것이고 본인은 그 지도부 출범 전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다. 애국심, 애당심으로 겸허히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까지 덧붙였다는 속보 전해드리면서 수능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투데이 포커스. 우리에겐 아직 3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수능입니다. 아, 정말 대망의 수능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정말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을 텐데 같이 점검해 보자고요. 굉장히 우리 수험생들은 아마 이 방송 못 듣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부모님들은 꽤 들으실 수 있거든요. UA 중앙교육의 이만기 평가이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만기입니다. 네, 매년 수능 때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 같아요,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3일 남았는데 오늘을 포함해서 이 사흘의 시간 동안 막바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성적별로 좀 나눠봐야 될까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보통 1등급 때의 상위권 수험생들은 일단 EBS 교재가 기본이고요. 예. EBS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국어인 경우는 비문학 지문에, 영어인 경우는 빈칸 추론에,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4점짜리 주관식 문항에 집중을 좀 해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 3등급 보통 중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위권 수험생들은 실수하지 않는 것, 정확하게 푸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국영수 EBS 규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기를 좀 다져주시고 무엇보다도 4위권 이하의 하위권 수험생은 욕심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는 문제, 아는 단원부터 정리를 해서 다른 데보다 사실은 좀 만만한 그 탐구 영역 쪽에 좀 아직 좀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숙제를 하면은 외워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아마 뭐 지금 새로운 걸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기간에 교과가 나올 수 있는 것, 한 문제로 더 맞출 수 있는 것은 탐구 영역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하위권 수험생들은 탐구 영역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좀 낫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 참 지금 봐도 사실 잘 모르겠다. 정말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포자기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 좀 준비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까? 자포자기 하기에는 지나온 12년의 세월이 너무 아깝죠. 그렇죠. 그래서 뭐 국어인 경우에 이제 EBS 교재에 나오는 문학 작품들을 쭉 정리해 본다거나 아니면은 수학은 공식 위주로 좀 재정리를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영어는 뭐 정 안 되면 그 EBS 교재 뒤에 나오는 해설지라도 보고 가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권이라도 지금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그 상위권인지 중위권인지 하위권인지 이런 걸 좀 잘 구분을 해서 거기에 네. 맞춤형으로 좀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뭔가 새로운 거를 지금 당장 뭐 해보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것.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봐왔던 6월과 9월 모의평가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어차피 그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출제했던 출제진들이 이번에 수능 시험을 출제를 갔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 정리할 것이 없고 아니면은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초조하면 6월과 9월 모의평가 문제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해주신 6월과 9월 그 평가원 모의평가 이거를 그렇습니다. 시험을 쳐서 학생들의 어떤 올해 수준을 보고 그 해의 난이도가 좀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습니까? 올해 그리고 같은 이제 경우는 무엇보다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 올해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과 9월 모의평가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 변별력이 그래요?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 6월과 9월 모의평가가 만점자들이 대부분의 과목이 1%가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어렵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수능도 그 정도 변별력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와, 그럼 이거 수험장에서 학생들이 정말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을 정도로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미 6월과 9월 달에 그런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뭐 6월과 9월 정도 난이도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크게 당황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상위권 학생들이야 뭐 한두 문제 틀리면 정말 이런 경우는 변별력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네. 될 것이고 실수를 안 해야 되려면은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은 수험생들이 수능을 마무리한 시기가 다가오면 다급한 마음에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이건 사실은 전략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정도서부터는 그 수능 시험에 맞게끔 생체 리듬을 바꿔주는 게 바람직해서 예. 사실은 이 뭐 공부하는 순서 자체도 1교시에는 국어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뭐 국수형 탐순으로 나가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무엇보다도 이제 예. 중요한 것이 숙면을 좀 취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의 질이 중요해서 잠을 잘 자야만이 뇌의 회전도 잘 되기 때문에 예. 잠의 질을 좀 높이는데 힘쓰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목욕 같은 것을 좀 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면서 잠을 좀 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방송을 아마 수험생들의 부모님들께서 많이 들으실 텐데 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는 게 자녀들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수험생들에게 수능이라는 얘기만 꺼내도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편하게 봐라 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은 아예 얘기조차 안 꺼내는 게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수능 얘기를 해서 사실은 좋을 게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뉴스에서도 나올 거고 학교에서도 수능 얘기할 거기 때문에 네. 가족들마저 그렇게 수능 얘기를 자꾸 하면
문제가 좀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래간만에 손자 손녀들에게 전화해서 수능 잘 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안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고요. 수능 끝난 다음에 전화를 하시고 맞습니다. 지금은 그냥 좀 송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참 뭔가 평소와 다른 뭔가가 자꾸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면은 수험생들은 굉장히 그 컨디션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부모가 먼저 차분해져야죠. 예. 참 심지어 그렇다면은 뭐 어떤 어머님들은 뭐 에너지 드링크를 권하거나 뭐 한약을 권하는 엄마도 지금 계시는데 예, 예.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수능 좀 어렵게 전망이 되는데 시간 배분이 저도 참 수능을 쳐봤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를 과감하게 넘어갈 것인지 이거 조금만 풀면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답을 계속 도출해야 될 것인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감하게 넘어가야죠. 어. 왜냐하면 그 문제 풀다가 다른 거를 또 못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과감하게 넘어가고 네. 표시를 해놨다가 시간이 남을 때, 그러니까 어차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몰라서 틀리거나 막히거나 틀리거나 못 풀어 틀리거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푸는 것이 예.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비 고3, 그러니까 현재 고2 학생들도 아마 이제 수능을 염두에 두고 뭐 내신, 네. 수시나 뭐 다른 전형보다도 수능을 통해서 대학에 이제 준비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번 수능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그날 학교를 안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수능 문제를 한번 실시간으로 풀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예. 시험 종료 시간에 맞춰서 평가원 홈페이지에 문제가 올라오거든요.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기가 한번 수험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려워도 한번 풀어보는 것이 내년을 위해서 한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수능 시험 치면은 현 수준이 이 정도로 나온다. 이걸 정확하게 직시하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 남은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네. 준비하는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수능 정말 우리 학생들 너무 잘 해왔고 이제 남은 시간들 덤덤하게 시험 잘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UA 중앙교육의 이만기 평가이사였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퇴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선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옴과 동시에 속보도 하나 넘어왔네요. 문고리 3인방 중에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중에 이제 안봉근 전 비서관 조금 전 검찰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10시 정도로 알려졌었는데 벌써 출석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기관 인사 개입과 최순실 출입 방조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조금 뒤에는 이재만 전 비서관도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속보였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경기도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김승우입니다. 저에겐 아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기업에게도 힘이 되는 파트너가 필요하죠. 지식산업센터 미사 테스타타워를 만나보세요. 상일 IC와 혁신 시스템으로 기업의 성장이 빨라집니다. 이제 미사 테스타타워와 상의하세요. 문의 1800-7003 테스타 DNC.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행정탐방 떠나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유충호 균형발전기획실 DMG 보전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DMG 보전팀장님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도깨다리 관련 소식이 있는데 올해 12월 개장을 앞둔 내일의 기적소리. 이거 어떤 시설인가요? 네, 내일의 기적소리는 한국 분단의 역사적 상징물인 도깨다리를 길이 105m, 폭 5m 규모로 복원하여서 연간 6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임진각 관광지에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입니다. 예. 그동안 국내 관광객이 많이 급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각의 다양한 콘텐츠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시설이 이제 확충됨으로써 매력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도깨다리면은 임진각에 있는 그 파괴된 교각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내일의 기적소리로 재탄생한 그 도깨다리는 본래 파주시 문산읍 문천리와 장담면 노상리를 잇는 경의선 상행선 철도 노선인데요. 네. 6.25 전쟁 당시에 폭격으로 파괴가 됐습니다. 이후 1953년 휴전협정 조인으로 일부를 임시로 복구해서 국군포로 12,733명이 자유를 찾아 기원했고 98년 통일대교 개통전까지 민통선 이북과 판문점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점에서 그간 한국 분단사의 비극과 아픔의 상징으로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렇죠. 경기도는 이 같은 상징성을 좀 활용해서 임진각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미래 통일 한국을 염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그동안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오셨어요? 네, 그동안 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는데요. 내일의 기적소리는 총 사업비 20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간 도는 2014년부터 교각 안전진단 및 하천 조명 허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군부대 등 관련 경우가 지속적 협의를 해왔는데요. 네. 그 협의 과정에 이제 관계기관들을 이해시키고 또 설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모두 원만히 해결돼서 올해 5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2월에 개장을 하게 되면 이제 뭔가 좀 이전과는 다른 볼거리나 체험거리들이 있는 건가요? 네. 내일의 기적소리는 기존에 있던 5개 교각을 활용해서 전쟁 이전 당시 철교 형태를 재현한 것이 특징인데요. 크게 3가지 구간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컨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과거 구간은 경의선 증기 기관차의 객차 형태로 꾸며져서 마치 20세기 초에 경의선 열차를 직접 타보는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전쟁 이전 당시 경의선 사진 자료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구간 그 컨셉 구간에는 경의선 철도 내일과 침묵을 재현해 놓았으며 바닥에 깔린 매직 글라스를 통해서 임진강의 자연 분봉은 물론 전쟁 당시 그 교각의 총탄 자국들이 남아 있는데요. 직접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미래의 컨셉 구간은 1층과 2층으로 구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1층은 반 개방형 전망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끝단 부분은 강화 유리를 통해서 다리 하부와 인증강을 조망할 수 있으며 2층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탁 트인 곳에 앉아 인증강의 생태 환경을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구간이 미래에 이제 통일이 되면 철로가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해 놓았는데요. 네. 통일을 염원하고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기도의 파주의 임진각에 있는 도깨다리 이제 새롭게 좀 사단장을 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컨셉트로 내일의 기적소리라는 시설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번 준공되면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유충호 균형발전기획실 DMG 보전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중국어 꿈나무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好. 나무나무 꿈나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선생님. 네. 이제 날씨도 막 춥고요. 네. 다음 달이면 크리스마스 성탄절 오잖아요. 네, 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지만 네. 사실 연인들이 많이 설레는 솔로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솔로분들이 좀 쓸쓸해하시기도 하지만 근데 또 아직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그렇죠. 연애 전선에 뛰어들면 또 알아요. 그러니까 커플 이게 얘기까지 가능할 수도 있죠.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게 이 네. 솔로라는 게 잠재적 연애자일 수도 있잖아요. 잠재적 연인. 멋진 표현이다. 그렇죠. 참 별말을 다 만들어냅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좀 이런 연애, 사랑 관련한 그런 표현들 좀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자, 좋아요. 저희 방송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연애 초반에는 참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네. 손잡고 싶고 네, 그러잖아요. 헤어졌는데 바로 보고 싶고. 네. 이럴 때 서로 막 보고 계속 싶어요. 받아주고 막. 네, 보고 싶어요. 이런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보고 싶다. 네, 그다음에 중년 이상의 분들도 한번 이거를 잘 기억해 그래요. 두셨다가 아내분들한테 쓰시면 좋을 것 뭐 같아요. 아내든 남편이든 네. 보고 싶다. 네. 딱 뜬금없이 이렇게 문자 통하는 거죠. 연락 한 통. 그렇죠. 이 표현은 아주 쉬운데요. 뭔데요? 일단 我는 나란 뜻이었잖아요. 我. 그다음에 니는 당신. 我爱你 뭐. 네네네. 我爱你는 나 너 나는 사랑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었고요. 네. 난 너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할 때는 我想你. 我想你. 한 번 더. 我想你. 굉장히 느끼하게 하시네요. 이건 부드럽고 촉촉하게 해야 돼요. 느끼하지 않고. 我想你. 한 번 더. 我想你. 我想你. 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네. 한국어에 그 쌍시옷 발음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면 욕으로 욕처럼 잘못 들릴 수도 있겠네요. 잘못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我想你. 네. 我想你. 부드럽게 하겠네요. 我想你. 그렇죠. 我想你. 我想你. 네. 그 노래도 있잖아요. 네. 我想你. 我想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지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에요? 보고 싶다. 싶다. 아, 네. 그 노래. 네, 무리수를 더 봤습니다. 그랬군요. 자, 보고 싶어요. 네. 그립습니다. 그립습니다. 我想你. 조금 느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我想你. 실제 중국인들도 그렇게 해요. 我想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감미롭게 我想你. 감미롭게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再见. 네, 참 비난의 댓글이 아니라 문자들도 많이 오고 있네요. 어쨌든 0452번님 좋은 문자입니다. 이번 주는 달달한 표현인가 봐요. 역시 겨울인가 싶습니다. 저도 옆구리가 시려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재밌잖아요. 이렇게 또 실생활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 我想你 다양한 표현들 한번 주위의 연인들에게 한번 뜬금없이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샵 0945번이고요. 배우고 싶은 표현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드리고 있어요.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고요. 자, 그리고 무릎 아프신 분들께 유용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도 힘들고 또 밤잠 이루기 어려운 분들 있으시죠?
근데 또 수술비가 굉장히 비싸서 치료를 망설이시는 어르신들께 희소식입니다.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요. 보건복지부와 함께 다음 달까지 오는 12월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관절염 수술을 받으실 수 있게끔 수술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 퇴행성 무릎관절염 어르신들이 대상이고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하니까요. 전화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대리 신청도 됩니다. 이웃이나 가족들 다 신청하실 수 있고요. 12월까지니까요. 1661-6595번으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1661-6595번, 1661-6595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넬리 퍼타도의 I'm like a bird.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목동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시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년도 예산은 편성해야 되겠죠. 인천시는 어떻습니까? 인천시 예산안 시의회에 제출됐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시민 행복 증진과 재정 건전화에 초점을 맞춘 8조 3,130억 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1,220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회계는 6조 3,019억 원으로 올해 5조 8,500억보다 7.6% 늘었습니다. 예. 인천시는 인구 증가,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지방세수 증대가 예상돼 일반회계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조 420억 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32.4%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은 일반 공공행정 1조 3,794억 원, 교육 6,713억 원, 수송교통 6,161억 원 등의 순입니다. 네, 이게 뭐 몇 조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일반 청취자 여러분들이 감 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원래 예산안 짤 때 그 편성 방향부터 좀 설정하지 않습니까? 이번 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네, 인천시는 시민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그 예로 인천시의 핵심 정책 기조인 인천 중심의 교통체계 완성,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정상화, 인천 가치 재창조 등 7대 분야의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인 4조 3,670억 원을 배정했다고 강조합니다. 예. 인천시는 또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도 부채 상환 규모를 7,17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계획대로 상환이 이뤄지면 한때 39.9%에 달했던 채무 비율은 내년 말 25.9%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인천시 교육청 예산안도 궁금한데요. 네,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본예산보다 6.4% 증가한 3조 1,327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네. 지난달이죠.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 인천 지역 10개 공구가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인천시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중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처음 편성했습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어린이집 누리과정 갈등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각각 7개월분인 1,386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7개월분. 네, 12월까지 누리과정을 운영하려면 990억 원이 부족한 건데요. 인천시 교육청은 재원이 부족한 곳도 있지만 보육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참 이것도 내년도 계속해서 좀 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사안인데 일단 7개월분은 편성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인천이 또 전국 특별 광역시 가운데 토지 면적이 가장 넓은 도시가 됐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공유수면 매립 때문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인천 영종도 공유수면 매립지 544만 2천 제곱미터에 대한 토지 신규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예. 이에 따라 인천시 전체 토지 면적은 기존 1056.7제곱킬로미터에서 1062.1제곱킬로미터로 확대돼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은 도시가 됐습니다. 토지 면적이 1061제곱킬로미터인 울산시를 제친 겁니다.
인천의 면적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내년에도 수도권 매립지 중 매립이 완료된 8.9제곱킬로미터의 토지가 추가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송도 11공구와 영종도 중산지구 등에서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또 송도 이야기 해보니까 그 송도에 왜 쌍둥이 빌딩처럼 생긴 포스코 건설 사옥 있잖아요. 이거 어디 팔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 건설 사옥이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매각됐습니다. 네. 포스코 건설 송도 사옥은 연면적 14만 8,790제곱미터, 지하 5층, 지상 39층 규모로 매각 대금은 3천억 원입니다. 포스코 건설의 경우 사옥은 팔았지만 앞으로 5년간 사무공간을 임차해 쓸 계획입니다. 부영주택은 송도 인근 지역에서 테마파크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회사 일부 부서가 이번에 매입한 송도 건물로 입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예. 부영그룹은 자금 동원력이 대단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지난 1월에는 삼성생명 태평로 본관, 8월엔 삼성화재 을지로 사옥을 인수하는 등 올해 대기업 사옥만 3개를 매입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스테이시 켄트의 This Happy Madness 띄워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ome kind of wild